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운용사 2023년 공개 1 K바이커 주 1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급이고요. 공개 1강입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New S 플러스이며 제한 시간은 60분입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계가 틀려서 우리 일반 전표라든지 매입 매출 전표가 틀리게 되면 조회값이 다르게 되고요. 이 값이 다르면 두 가지 다 몽땅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분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래처 입력이 잘못된 경우도 오답으로 처리된다는 점. 그러니까 거래처를 걸어야 될 때 안 걸면 오답, 안 걸어도 되는데 걸어도 오답. 그러니까 꼭 걸어야 되는 데는 걸어주시고 걸지 말아야 되는 데는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회 결과값 입력 시 숫자만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험을 치고 난 수험생들이 연락이 옵니다. 자동으로 나는 10만원을 입력했는데 콤마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 것은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내가 입력할 때는 숫자만 정확하게 입력하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은 무시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의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예, 거래처 등록하는 거 각각 2점입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자, 첫 화면입니다. 처음에는 회사 등록부터 해주셔야 돼요. 시험장에는 이미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할 때는 임의의 회사를 하나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1000번, 일시, 백천. 회사 이름은 원샷, 원킬, 전산회계로 하겠습니다. 구분은 법인, 개인 관계없습니다. 사용 0번. 자, 1기 하겠고요. 2023년, 엔터. 이름은 안 적어도 되는데요. 문민대 여기까지 입력할게요.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검색 누르면 방금 등록한 거 나타나죠. 확인. 그리고 로그인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이 K바이크입니다. 이 회사를 백업 데이터를 복구를 하셔야 돼요. 회계에 보시면 자, 이 작업은 처음에 회사 할 때 연습할 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백업 데이터 복구라고 있죠. 다음 찾아보기입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아놨어요. 운용사 3급 공개 1에서 3 여기에 다운을 받아 두었습니다. 자, 기초 DB 있죠? 눌러주시고 우리는 S 플러스입니다. S 플러스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본인이 다운받았던 거 경로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 중에 K바이크죠. 내가 할 거 복구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액션바이크를 하고 싶으면 액션바이크 선택하시고 복구하기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K바이크니까 K바이크 복구하기. 자, 예. 자, 그러면 복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회사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원샷, 원킬, 전산회계가 나와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회사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자, 검색. 이렇게 창이 나타났을 때 검색. K바이크 나타나 있죠. 확인. 그리고 로그인. 자, 이렇게 하면 회사 이름이 K바이크로 바뀌게 됩니다. 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죠.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저와 같이 연습을 했는데 나 혼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도 있죠. 그럴 때는 똑같습니다. 다시 백업 데이터 복구 눌러주시고요. 경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저는 복사를 해 두어서 바탕화면을 했습니다.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전산회계 운용사 3급에 밑으로 살살 내려볼게요. 경로 찾았더니 자 S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시고 싶은 회사를 선택하시고 복구하기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회사 코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1번이네요. 자 새로 복구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복구되는 게 보여지시고요. 나머지 작업은 똑같습니다. 회사 이름 바꿉니다. K바이크 더블클릭. 자 검색을 하시면 K바이크가 두 개가 있죠. 방금 새로 복구한 게 101번이었습니다. 101번.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택하셔서 하시면 비어있는 화면이 나타나니까 새로 연습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는 8041번 가지고 할게요. 이것으로 하든지 상관은 없고요. 시험장에서는 이미 화면에 K바이크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1번부터 풀이만 하시면 돼요. 저는 확인하겠습니다. 로그인. 자,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그레처 등록인데요. 자, 여기에 그레처 등록하는 것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회계에 보시면 그레처 등록이 있죠.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물류관리입니다. 물류관리에도 그레처 등록을 하셔도 돼요. 어디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한 데서 하시고요. 저는 기초정보죠. 기준정보 입력은 다들 물류관리에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회계에서 하고 싶은데요. 예,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익숙하고 편한 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레처 등록입니다. 자, 그레처 등록 여기에 나와 있죠. 선택해 주시고 문제대로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오타 없어야 돼요. 오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코드 번호네요. 2003번입니다. 0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2003 엔터. 회사 이름은 갈로 열고 주 갈로 꼭 열어야 됩니다. 갈로 열고 주 갈로 닫고 웰라이퍼. 자, 이 회사 등록이 잘못되면은 나중에 이 웰라이프가 그레처로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틀리게 되죠. 연결되니까 오타 없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고요. 한번 볼까요? 50281 자, 옆에 적어도 됩니다. 50281 그리고 43315 43315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여기에 대표자네요. 대표자도 한번 볼까요? 민건강 크게 문제 없죠? 그리고 구분이네요. 자, 매입처이며 이게 뭐지요? 매입처이며 일반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전체가 아니라 매입으로 해주시고요. 사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찍고요. 자, 업태 있네요. 제조업 자전거입니다. 업태가 제조업 자전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웰라이퍼 입력했고 매입처 일반 입력했고 그레처 코드 입력했고 업태 종목 입력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끝이 나겠네요. 자, 두 번째 겁니다. 트렌드도 입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렌드 3003이네요. 3003 엔터. 갈로 열고 주 트렌드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0번 사업자 등록번호가 되겠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에다가 입력할게요. 편한데 입력하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11381 34668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이름 바로 입력할까요? 권위지 입력하고요. 자, 구분이네요. 구분은 무엇입니까? 매출처입니다. 매출이니까 1번 선택해 주시고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자, 업태가 도소매업 자전거입니다. 도소매업 엔터 자전거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누락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입력했고 죄송합니다. 예, 입력했고
예, 뭐 간단하게 입력이 끝나네요. 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2번입니다. 자, 다음의 신규 상품을 등록하시오. 상품 품목 등록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온 대로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영어 있죠?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있습니다. 대문자고요. 대문자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서 8번 안에 꼭 EA, 이거 단위명 입력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품목 등록이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품목 등록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죠. 선택해 주시고, 자, 먼저 상품이죠. 품목. 여기에 보시면 상품이니까 1번 코드번호 4003 4003. 자, 그리고 퀵보드네요. 퀵보드. 자, 이거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나중에 틀리게 되면 연결된 상품 사고 팔고 할 때 틀리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고, 규격입니다. STA 대소문자 구분이 있다 그랬죠. STA 입력해 주시고, 자, 이게 단위입니다. 단위명 EA 꼭 입력해 주시고, EA. 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우리 더전 프로그램은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제공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첫 번째 주의하십시오. 대소문자 구분이 있고요. 여기에 꼭 이렇게 단위 개수 EA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끝이 나고요. 3번입니다. 자, 다음 정기적금을 등록하시오.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금도 그레츠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네요. 만기 수령일이 있는데요. 만기 수령일이 언제다? 2024년 12월 7일이라는 거, 그리고 계좌 개설일입니다. 개설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에 나와 있죠. 이거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등록이죠. 거래처 등록. 자, 여기 보면 일반이 있고요. 지금은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번호 한번 볼까요? 98100 그리고 우리은행 정기적금이죠. 금융기관명 우리은행 갈로 열고 정기적금 갈로 닫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113 빼기 546 빼기 1234 엔터. 자, 구분이네요. 구분은 적금 종류는 정기적금이죠. 정기적금 선택해 주시고 사용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우리가 요 내용은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좌 개설점인데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금융기관은 나와 있고요. 우리은행입니다. 자, 갈로 안에 계좌 개설점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관로에 계좌 개설점이 없죠. 참고로 여기 계좌 개설점이란 우리은행의 여의도 지점, 우리은행의 강남 지점, 그게 계좌 개설점이 됩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적금 종류죠. 적금 종류입니다.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적금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기 수령일은 2024년 12월 7일이죠. 2024 12월 07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이자율은 몇 퍼? 오른쪽에 나와 있죠. 4% 해주시면 되고요. 계좌 개설일이네요. 2023년 12월 8일, 2023년 12월 08일, 2024년 12월 07일이죠. 이것까지. 자, 입력이 끝나면 요거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없는 것들은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계좌 개설점은 문제에 이렇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 계좌 개설점이란 왜 우리가 우리은행의 여의도 지점도 있고 그리고 강남 지점, 서초 지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다음의 신규 부서를 등록하시오. 부서 등록 조금 전에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출발입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부서 등록, 사원 등록 있죠? 이대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한번 볼게요. 40, 부서 코드 40입니다. 자, 다음, 총무부네요. 총무부. 총무부. 그리고 부서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판관이 나와 있네요. 판관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사용하니까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두 번째, 50이죠? 50 그대로 입력하시고. 인사부네요. 인사부. 그리고 부서니까 1번. 자, 이것도 판관이죠? 판관이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것만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부서 구분은 부서가 되고 제조 판관은 판관이라는 거. 구분에 공통 또는 직접이 입력되어 있을 경우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공통을 입력했어요. 이거 지우고 싶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주십사 이 말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자, 위에 있는 거 지우고 싶으실 때는 스페이스 한번 눌리고 밑에 눌러보시면 지워졌죠?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건 연습해 봤습니다. 자, 혹시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큰 문제 1번 기준정보 입력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준정보 입력은 4문제 다 맞추셔야 되겠죠. 공짜 문제니까. 자, 다음입니다. 1번 분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월 2일입니다. 11월 25일 영업부 직원 800번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급한 출장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회수하다니까 돌려받았죠. 자, 출장비 내역을 한번 볼까요? 교통비 12만원 사용했고 숙박비 15만원, 식대 3만원, 그러면 27만원에 30만원을 사용했네요. 30만원을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월 25일 날 직원이 출장 갈 때 어림잡아 돈 줬겠죠. 얼마를 줬었는데 그 사람이 출장지에서 이만큼 쓰고 돈이 남았어요. 남은 돈 돌려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임을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영업부 직원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입력하다 보면 계정과목 코드가 같은 게 여러 개 있던데요. 어떤 거 선택해도 다 맞나요? 아니죠. 800번대입니다. 우리는 500번대가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에서는 500번대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800번대가 맞습니다.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계정과목 코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키입니다. 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날은 12월 2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짜가 나왔죠. 이렇게 거래일 이외의 날짜가 나오면 반드시 11월 25일을 이 날짜를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영업부 직원이 출장 갈 때 어림잡아줬죠. 얼마 줬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조회 한번 해볼게요. 회계 눌러주시고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어 있겠죠. 일반 전표에 들어가 봅니다. 몇 월 며칠 11월 25일. 자, 여기에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출금 현금으로 줬단 말이죠. 얼마? 40만원을 지급했네요. 종업원 출장비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갈 때 영업부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4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통비, 여비교통비 맞죠? 숙박비, 여비교통비 맞습니다. 식대, 여비교통비 얼마 사용했습니까? 30만원을 사용하고 여비교통비로 30만원 사용하고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출 항목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출장지의 교통비라든지 그리고 출장지에서 숙박비, 출장지에서 식대는 다들 여비교통비입니다. 자, 그리고 가지급금에 직원의 이름이 있으면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보니까 가지급금에 이게 직원 이름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서 가지급금에 거래처 걸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입력할 때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더지하면 만약에 이게 그냥 식대가 아니라 이것이 거래처 식대 뭐 이렇게 나왔더라면 이거는 본인 식대는 여비교통비가 맞지만 거래처 식사비를 준 경우는 이것은 접대비로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접대비. 꼭 출장 가서 사용한 모든 돈은 여비교통비다. 틀린 말입니다.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거래처에 선물 사주거나 거래처 밥을 사준 것은 접대비가 된다라는 거. 지금 이 식대는 뭐 본인 식대임을 알 수 있네요. 왜? 거래처란 말이 따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KIFRS죠.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자, 거래처 직원 식사비용과 선물 구입비용은 접대비라는 거. 지금은 본사 당사 직원의 출장지 식대입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입니다. 당사 직원 근무 시간 내에 식사비용 주로 점심이 되겠죠. 우리 회사 직원들 점심값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급여죠. 종업원 급여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당사 직원 근무 시간 외 식사비용 주로 저녁 식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값은 종업원 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근을 합니다. 8시까지 아니면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밤 10시까지. 저녁은 줘야 되겠죠. 이때 밥값 만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 만원의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것. 따라서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 될까요? 근무시간 내에 식사비를 주는 것은 종업원 급여가 되지만 뭐 근무시간 이외에 특근비로 특수하게 좀 더 일하면서 밥 주는 거 있죠. 그것은 복리후생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시험에 잘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출장지의 당사 직원 식사비용은 여비교통비가 됩니다. 물론 출장지에서 거래처 직원 식사비용은 접대비가 된다는 거. 이거 식사비용 정리하는 거 꼭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지급금 40만원 크게 문제없죠. 그리고 여비교통비 30만원 사용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잔액 1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 다음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자, 12월 2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02일 차변 3번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 얼마? 30만원. 엔터. 또 차변 3번 현금이죠. 현금 10만원 돌려받았습니다. 10만원. 그리고 대변 4번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얼마? 40만원 400불. 자, 이렇게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짜, 차변, 그리고 800번대 여비교통비, 현금, 대변, 가지급금, 거래처는 없죠. 금액이 40만원, 40만원. 자, 이게 왜 확인이 꼭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입력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면 실수를 고칠 수가 있는데요. 급한 마음에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다른 문제까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 버릇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12월 5일 매입처 주 스마트에 발행했던 약속음, 번호 아자 뭐 돼 있고요. 만기일이 23년 12월 5일 직업은행은 기업은행 1000만원이네요. 이 금일 만기가 도래하여 당자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음을 확인하다. 그러니까 매입처에 내가 음을 발행했었죠. 1000만원짜리를 발행했었는데 그게 오늘 만기가 되었네요. 당좌예금 통장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급음의 돈을 지급음 값을 무엇으로 당좌예금으로 결제한 내용. 금액은 얼마? 1000만원이네요.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볼게요. 이 키워드 찾는 게 사실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매입처입니다. 매입처. 주로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처가 매입처가 되는 거예요. 매출처는 상품을 매출하는 데가 매출처가 되겠죠. 약속음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종이음임을 알 수 있어요. 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 음보도에 이렇게 글자가 노는 것이 종이음, 숫자로만 된 것이 전자음입니다. 뭐 종이음이든 전자음이든 뭐 지금은 크게 관계도 없고요. 두 번째, 이게 받을음. 이거 잘못했네요. 받을음이 아니죠. 내가 발행했으니까 지급음이 됩니다. 지급음, 오타입니다. 지급음. 왜? 매입처에 내가 상품 사고 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음이 되겠죠. 그리고 음이 나오면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입처 플러스 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음. 여기는 바로 해두었네요. 그리고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은행입니다. 예금에 관련된 것도 꼭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체크하시고 우리가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먼저 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 약속음은 발행인이 우리 회사가 물론 뭐 타 거래처가 되겠죠. 거래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매자가 있고요. 판매자가 있고 은행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이 관계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상품을 팔게 됩니다. 그럼 구매자는 약속음을 발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만기일 이전에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음을 제시하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뭐 현금을 지급하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번 상품을 팔고 돈 없다. 외상으로 자 안된다. 음이라도 주라. 예, 알겠습니다. 지급합니다. 발행합니다. 다음 만기일 이전에 구매자는 은행에다가 뭐 발행인 금액을 입금을 해둡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판매자는 은행에 음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러면 값을 은행에서 이렇게 판매자에게 주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음이에요. 자,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호랑이 무섭죠. 음이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4가지입니다. 받을음, 지급음, 미수금, 미지급금.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음을 주면 지급음, 음을 받으면 받을음.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꼭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품과 관련이 있으면 누가 발행했는가? 내가 발행했다, 지급음. 남이 발행했다, 받을음이 됩니다. 지금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약속음을 상품과 관련이 있었죠. 거래처니까 누가 발행했습니까? 내가 발행했었잖아요. 거래처에. 그래서 지금은 지급음이 되었던 겁니다. 상품과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자, 받는 내용이면 뭐 미수금이 되겠죠. 받아야 되니까. 지급하는 내용이면 미지급금이 된다라는 거. 자, 음이 나오면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꼭 이 4개 중에 한 개인데 따져서 이렇게 따지셔서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배서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배서양도란 제3자가 발행한 음을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 음을 배서양도라 그래요. 요 말도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회사와 거래처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발행한 음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어디에 A사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받고 나서 내가 어디에 A사로부터 음을 받았어요. 자, A사 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또 B사로부터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하자 안 된다 그래요. 발행해주라. 발행하면 부도가 나요. 그런데 A사로부터 받은 음이 있죠. 이 음을 주는 것을 무엇이란다? 배서양도. 자, 지금은 우리 회사가 배서양도를 한 경우를 말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한번 살펴볼게요. A사, B사,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있는데요. 자, B사입니다. 자, B사 한번 볼게요. B사가 A사에게 상품을 팔았어요. 음을 받았습니다. A사는 B사는 A사의 음을 가지고 있죠.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B사에게 상품을 팔았습니다. 돈 달라, 돈 없대요. 달라, 음도 발행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B사는 A사로부터 받은 음이 있죠. 이 음을 A사가 발행한 음을 받더라도 이것이 배서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배서양도란
타인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배서양도랍니다. 자, 따라 또 배서양도의 개념이 나오면 첫 번째 무조건 받을 어음입니다. 배서양도가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받을 어음이 되고요. 두 번째 제3자를 거래처로 꼭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급어음 있었죠. 지급어음 얼마? 1,000만원을 당좌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이란 자산이 감소되겠죠. 차변의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줄어들 때는 반대변에 와야 되겠죠. 대변에 와야 됩니다.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들 거래처금입니다. 지급어음은 스마트에 발행했던 거고요. 당좌예금은 기업은행 당좌예금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입력하러 할게요. 12월 05일입니다. 날짜 정확하게 하고요. 차변 3번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스마 두 자만 치면 됩니다. 금액은 10불불.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 키패드에 플러스 키 있죠. 눌러주시면 0이 3개씩 붙습니다.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4번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기업은행 맞는지 확인하고 10불불. 자, 엔터. 항상 입력의 완료는 여기 요 다음까지 커서가 멈추어 줘야지만 입력이 완료된 거고요. 내가 모르고 엔터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금액이 입력 안 되면 이것들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2월 5일 차변 252번 지급어음 스마트, 대변 102번 당좌예금 기업은행, 금액은 1,000만원씩. 예, 문제가 없네요. 자, 2번 문제에 뜨는 어음에 대해서 꼭 좀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번 12월 10일 8일 기준정보에서 등록한 1년 만기 정기적금 우리은행에서 현금 400만원을 예입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이건 제가 뭔가 모르겠고요. 오타가 있는가. 자, 이거 보니까 우리 정기적금에 현금 400만원을 입금한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기준정보에서 등록한 우리 기준정보 입력 오류는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왜? 우리 기준정보 입력했었잖아요. 그때 정기적금인데 객금 아니면 콕금 이렇게 하면 틀린 거로 채점된단 말입니다. 어디에? 여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입니다. 그리고 현금 400만원을 예입하다. 정기적금 우리은행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예금이니까. 제가 여기에 메모가 없었네요. 정기적금에는 우리은행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현금 400만원으로 했죠.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되었으니까 대변이 현금. 계정 과목은 가르쳐줬죠. 정기적금. 예, 출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며칠 12일 10일 만나요. 차변 3번 정기 요래 치면 돼요. 정기 예금이 있고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우리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은행 정기적금 우리가 입력했던 거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4불불. 대변 4번 현금이죠. 101번. 자주 쓰는 것은 코드 번호를 외워주시면 유리합니다. 엔터 얼마? 4불불.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코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시험 치실 때는 꼭 이거 묻어 나온다 그럽니다. 자동으로 따라 놓는 거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엔터 이렇게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여기에 멈춰주고요. 자, 한번 볼게요. 12월 10일 차변 105번 정기적금 대변 현금 맞고요. 우리은행 정기적금 맞고요. 400만원. 예, 문제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3번 문제는 마치고요. 4번 12월 9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네요. 자,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매입했으니까 입고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품 매입이니까 입고 입력 후 그리고 매입 매출 정표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매입 과세이죠. 물론
우리가 운용사 2급이나 1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해서 매입 과세는 아닙니다. 불공도 있고 하지만 전산회계 운용사 3급에서는 불공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매입 과세고요.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하단의 외상 미수금만 있는 경우는 붕괴는 외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꿀팁입니다. 자, 나중에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끝에 분계가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오른쪽에 분계가 보면 현금, 외상, 카드, 혼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먼저 현금은 어떨 때 사용하는가 하면 차변이나 차변 또는 대변의 계정 과목이 현금이 하나만 딸랑 있으면 현금을 하면 됩니다. 하단 분계가 차변 또는 대변, 차변이든 대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정 과목이 현금 하나만 딱 있고 대변에 현금 하나만 딱 있든지 이러면 현금을 하면 돼요. 그리고 외상은 차변 또는 대변에 차변에 외상 매입금 하나 또는 외상 매출금 하나 이렇게 외상 계정 과목이 하나만 딸랑 있든지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든지 외상 매출금이 있든지 하나만 딸랑 있으면 그게 외상 거래가 되고요. 카드는 전액 카드로 전액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는 카드로 하면 되고요. 혼합은 1번, 2번, 3번 빼고는 혼합입니다. 혼합이 좀 많기는 많아요. 아무튼 이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이 분계가 틀리면 당연히 우리 운용사 시험에서는 오답으로 채점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우리가 입고 입력, 출고 입력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꿀을 왕창 부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일단 파란색이죠. 파란색인 매입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아요. 매입 스마트한테 구입을 했네요. 날짜는 12월 9일이고요. 금액은 2,600만원에 부가세 260만원 뭐 이런 것들이고요. 합계금액 2,860만원인데 여기 보십시오. 외상 미수금 돼 있잖아요. 전액 외상으로 돈 안 줬단 말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입고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물류관리 탭에서 구매관리, 입고 입력, 그리고 처리구분은 건별, 직업구분은 혼합. 지금은 외상해야 되겠죠. 요거 오타입니다. 왜? 우리가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상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단 자산 입력, 하단 금액 확인, 전표 추가, 전송, 매입 매출 전표, 자금 관리. 지금은 음이 없기 때문에 자금 관리 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입니다. 자, 먼저 입고 입력, 출고 입력부터 한번 볼게요. 물류 관리에 가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구매 관리에 입고 입력 있죠? 눌러주시고. 자, 날짜, 우리 위에 거 데이터를 줘도 세금 계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보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언제? 12월 9일이죠? 그래서 12월 09일. 자, 건별 과세입니다. 21번. 엔터. 자, 그레트는 어디였습니까? 스마트. 입력하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선택해 주시고. 코드 부수 이런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자, 요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외상, 현금, 카드, 혼합, 분계 없음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지금은 보니까 보세요. 외상 미수금 하나만 달랑 있잖아요. 이게 외상입니다. 차빈이나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 하나만 딸랑 노는 게 외상이에요. 그래서 1번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자, 다음 상품이죠. 품목 코드입니다. 자, 이거 품목명 있습니다. 산악형이네요. 여기다가 산악형 이래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F2를 해주시면 돼요. F2. 자, 이렇게 상품하고요. F2. 자, 산악형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선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규격 단위가 나오고요. 수량 단가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40개 20만원, 40개 그리고 200불 엔터.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또 상품이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퀵보드네요. F2 퀵보드 꼭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몇 개인가요? 100개 18만원, 100개 18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한번 봅니다. 지금 금액이 2,860만원 외상에 다 와 있죠. 틀리면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합계금액 맞습니다. 예, 맞네요. 그리고 이것을 전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전표 추가할 때는 이 위치 있죠. 이거의 위치가 꼭 현금,
여기에 두고 전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들 커스가 여기 있든지 하면 붕괴가 제대로 메인 매출 전표에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금에 두시고 어디에 위쪽에 보시면 전표 추가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추가가 되었고요. 다음 무슨 버튼을 눌린다? 전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입고 입력은 끝이 났고요. 다음 메인 매출 전표 회계에 가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겠죠. 몇월 며칠? 12월 9일이죠. 12월 09일. 자, 과세 킥보드 외 나왔습니다. 수량 단가는 복수 거래니까 입력할 필요 없고요. 됐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전자지금 세금계산서 맞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 입력 1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자, 됐고요. 하단도 보셔야 됩니다. 자, 차변 상품 2,600만원, 부가세 대급금 260만원, 대변 외상 매입금 맞죠? 돈 안 줬으니까 상품 구입하고 돈 안 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맞습니다. 거래처는 스마트.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했는데요. 자, 요거 오해입니다. 요거 제가 오타입니다. 요거 외상으로 지금 해야 되겠네요. 외상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자금 관리 필요 없죠? 어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순서대로 혹시 제가 너무 빨랐다면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왜 이러나요? 날짜도 또 틀렸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이죠. 전산회계 운용사 3급 2023년 공개 1의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